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현재 좌파 우파 대립이 한창인 와중에 뭐라 해도 우파들이 매우 경계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대목은 친중일 거예요. 말 그대로 중국과 친하다는 건데, 미국과 친하다는 친미, 일본과 친하다는 친일과는 달리 친중의 경우 중국 공산당에 굴종하여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려 든다는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국가 반역에 준하는 기조로 여겨지기도 해요. 정말 묘한 것은 그렇게나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다 하지만 막상 그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어디 다른 나라를 집어삼킨 예시를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우파들은 묵묵부답이거나 겨우 든다는 게 홍콩 위구르 정도입니다. 6.25 전쟁 때 통일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 국군과 유엔군을 밀어내고 통일을 방해한 원죄로 인해 무척이나 질시와 경계를 사고 있긴 하지만 정말 까놓고 말해서요, 중국 공산당이 집어삼킨 나라는 없습니다. 홍콩과 위구르, 티벳은 청나라 이래 원래 중국 영토예요.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이 북으로는 몽골, 서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전부 스탄이네. 남쪽으로는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좀 더 내려가면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싱가폴, 필리핀, 대만.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와 북한, 일본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중에 인도, 일본, 대만 정도 빼고는 우리나라한테도 비벼볼 각이 안 되는 나라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그런 나라들도 중국 공산당이 먹히지 않았건만 대체 뭘 보고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힌다고 하는 건가요? 국공내전 이래 70년 넘게 공산국가예요. 중국이 냉전 시대에 자유진영과 대치한 업보로 인해 영미 서구 세계는 중국을 경원시했고 멀리 했다고, 멀리. 거리두기 했다고요. 국력이 성장한 후에도 대등한 외교 경제 파트너로 대해주지 않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같은 처지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서방 세계로부터 고립된 걸 계기로 러시아와 손을 잡았고, 그들과 비슷하게 서방 세계에 관심 밖에 놓이거나 옛 식민지 출신으로 옛날 상전들한테 착취나 간섭을 당하던 제3세계 국가들에게 손을 뻗쳐서 서방 세계에 대치할 만한 자신들의 그룹을 만들어 본 게 요 몇 년 사이의 상황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신그룹에 참여한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해 니들은 중국 공산당에 먹혔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도 선을 딱 끊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법이에요. 어떻게든 이래저래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건데 나라 대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는 말로 레드팀, 블루팀이라고 하죠. 북한, 중국, 러시아를 빨갱이 그룹으로 몰고 한국, 미국, 일본을 민주주의 그룹으로, 파랭이 그룹으로 봅니다만은 일단 러시아가 공산체제가 아니고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부터가 이게 사실이 아니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인접 국가의 외교관계를 무 자르듯이 극단적인 선을 끊고 네 편 내 편 갈라버리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물론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반중을 역적으로 몰고 철저히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편입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당면한 안보나 국방 측면에서는 썩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당장일 뿐이야. 이거 미래를 생각하면 옳은 선택만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남북 분단 체제를 그대로 고정시키고 이 상태 그대로의 안보와 국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괜찮을 수 있겠으되, 우리나라는 해방 이래, 정부 수립 이래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정권들이 수건하는 국가급 지상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아싸리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1민족 2국가 체제로 서로 남남으로 갈 길 간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국초부터 통일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산화 통일, 적화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죠. 그런데 통일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첫째가 중국, 둘째가 미국이야. 당장 중국은 6.25 전쟁 때도 북한을 살려준 전과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공산국가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대대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자신들의 적대국과 직접 국경을 맞다는 걸 꺼려해요. 어떻게든 중간에 완충지대를 두고 싶어 하기에
그들의 적성국인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또 자신들과의 사이에 북한을 몸빵으로 놔둔 겁니다. 6.25 전쟁 때도 중국은 유엔군이 청천강 북쪽으로 올라오지만 않으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완전한 통일을 위해 압록강으로 진격했고 결국 중국군이 몰려온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별 미친 개소리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한의 양보였다니까. 청천강까지만이라는 거. 중국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아니 꼽게 구는 북한을 이상하리만큼 싸고 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유통일, 복음통일 100번, 1000번 불러대도 통일은 절대 불가합니다. 통일의 걸림돌로 둘째가 미국인 이유는 미국 역시도 우리나라를 미국 극동방어선의 전진기지로 두고 있고 잠재적으로 중국을 대적하는 교두보로 우리나라가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혈맹이네 동맹이네 하며 미국과 친하지만 통일 후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에 지금처럼 분단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서 지속적인 긴장감을 줘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미국에 매달릴 거라는 계산도 없잖아 있기도 해요. 휴전 이후에도 몇 번이고 북한과 전쟁할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미국이 승인하지 않아서 무산된 게 괜한 게 아니라고. 즉 우리나라가 그냥 이대로 분단된 채 북한과 서로 남남으로 갈 길 간다면 모를까 통일 한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타결 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청나라의 한 외교관이 조선에 건네준 연구서에 약간의 팁이 있더라고요. 약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보세요. 이 사람이 청국, 그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 중국어로는 황준센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저서인 조선 책략입니다. 어떤 책이냐 보시면은 청나라 황준헌이 개항기 한국이 당면한 국제적 지위를 논하고 그 대외책을 시사한 역사서 1880년 고종 17년에 공개. 고종 17년인 1880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46년 전인가요? 그때 나온 책이에요. 막 개항을 한 조선이 국제 외교에서 활용해야 될 방책을 기술한 연구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이 책략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방아책, 아시아의 방어책이라는 뜻입니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함으로써 자강책을 도말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 연미국 수교론을 제시했다. 여기서 미국은 강대, 공명, 정의의 나라로 조선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욕심은 없고 오히려 조선을 이롭게 할 것이라 하여 미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과 수교를 튼 거예요. 이 책 때문에. 물론 이 책이 쓰여진 당대 시대적 배경이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횡단하며 극동으로 손을 뻗쳤고 청나라가 타겟이 돼가지고 아무르 지역과 연해주를 빼앗기고 만주까지 침탈당하는 상황이라서 그 청나라의 외교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당면한 최대 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으니 역사 이래로 관계를 맺어온 조선과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위협에서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세 나라가 힘을 합쳐 러시아의 남침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보세요. 러시아가 이리 같은 진나라처럼 정벌의 힘을 쓴 지 300여 년, 그 처음이 구라파 유럽에 있었고 다음에는 중앙아시아, 오늘에 이르러서는 다시 동아시아에 있어서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즉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뭐가 같은가?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연결함으로써 연미국, 그렇게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조선 책략에서 제시한 방침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입니다. 첨부된 설명을 보면 친중국이란 중국이 오랫동안 조선과 친밀하게 지내왔고 역사 이래로 교류가 많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도 결속해서 함께 맞서자라는 것이고, 결일본이란 중국 이외에 조선이 가장 인접하여 가까이 지낸 나라는 역사적으로 역시 일본이다라는 거예요. 조선이 무너지면 일본도 곧 위기에 처하는 입술과 이빨 같은,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이런 사이이기에 공동의 적에 대항해 뭉쳐야 양국 모두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미국이란, 미국은 애초에 영국의 폭정에 대항하여 독립한 나라이고 강대한 나라임에도 타국을 침략해서 영토로 만든 걸 추구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고 정의를 중시하기에 미국과의 교류는
반드시 조선을 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와, 146년 전에 이런 식견이 있었다. 물론 이후에 벌어진 실제 역사를 보면 적혀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긴 했어. 일본이 미쳐가지고 막 침략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여기저기 막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만 보면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최상의 안보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어떤 외교를 펴야 되냐, FM을 제시해 준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러시아에 대항한 동맹이지만 이것을 지금 버전으로 하면요, 우리나라를 침탈하려는 남침 세력에 대항하는 생존 전략이기에 러시아의 자리에 북한을 집어넣으면 들어맞습니다. 이 조선 책략은 단순히 해당 시대를 위한 한시적 대책이 아닌 미래까지 내다본 전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지속하고 굳건히 함으로써 연미국을 견지하고 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에 일본과 함께 삼각편대를 구성함으로써 결일본을 견지하고 있기에 셋 중에 둘은 이미 진행 중에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통일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만 심어준다면 친중국이 완성돼 북한을 고립시키고 통일을 달성할 타이밍에 오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안전을 위한 완충지대로 북한을 두는 건데 우리나라가 친중국 함으로써 완충지대를 둬야 될 근원적 이유가 사라지고 동시에 북한 정권을 계속 부양해야 될 필요도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중심의 통일을 반대할 명분도 사라져요. 실제로 이것이 거의 완성 직전에 다다른 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그 시진핑이 박 대통령에게 이제 슬슬 통일하셔야죠 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중국의 동의만 받아낸다면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은 하루아침에 초읽기에 접어드는 거나 진배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반공, 멸공 외치고 자유통일, 복음통일, 북진통일 부르짖는 이 나라 보수 우파들은 말만 통일하지 정작 행동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을 가로막다 못해 통일의 가능성마저 분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친하면 중국 공산당이 먹힌다는 별 이상한 이유를 대는데 그래서 연미국 결일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대륙의 최강자인 러시아와의 우호까지 곁들여지면 중국 정도 견제하는 건 어렵지도 않다고. 조선 책략대로 완성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통일을 달성할 준비가 갖춰져요. 통일될 수도 있어요. 응? 말 그대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허브로 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서로 한 달이 걸쳐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최상의 상태죠. 그런데 이게 문재인 때까지도 얼추 잘 왔는데 윤석열 집권 후에 개판 났거든요. 무분별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러시아와 제대로 틀어져 버렸어. 자기 나라 군인들 쳐 죽이라고 포탄을 수십만 발을 퍼줬는데 어느 나라가 좋아할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정책 이래로 30년간 우리나라가 우호국이었는데 30년 친목질을 한 큐에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좆대바라 하고 그냥 북한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런다고 우리가 철천히 원수가 돼가지고 반사 효과로 저것들이 북한을 더 밀어주는 꼴이 돼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북중러가 결속하게 만들어준 거죠.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는 역대급 대참사를 맞게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목을 탄핵 사유로 기입할 때 기록을 개족같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반발을 샀지만은 윤석열이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는 물론 미래까지 불속으로 집어넣은 엄청난 파국이었고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댄 북중러 3국을 모조리 적으로 돌려버린 거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했다고 해서 만회할 수 있는 패착이 아니란 말입니다. 막말로 우리가 국경 맞대고 있지 일본하고 미국이 저것들하고 국경 맞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좆된다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북방 3국을 적으로 돌리게 해놓고 정작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직거래라도 튼다면 우리나라만 말 그대로 새되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새됐어. 이래서 무작정 반중이 38 광땡이 아니라고요.
먼저는 국방과 안보 그 너머에 있는 통일까지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중국 소리만 나오면은 뇌세포가 작동을 멈춰. 그런 이 나라 우파들한테 그 정도 지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나 봅니다. 수준에 맞는 기대를 했었어야 돼.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